배우 한혜진 씨가 10년 넘게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뭘까? 궁금했는데요. 놀랍게도 그 정답은 오트밀이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죠. 그런데 이 오트밀 단지 연예인 식단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요즘처럼 혈당 소화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니어에게는 진짜 건강에 실속 있는 한 끼가 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. 특히 아침을 자주 걸으시거나 뭘 먹어야 덜 부담스럽고 속도 편할까 고민되셨던 분들께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. 오늘 영상에서는 오트밀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, 시니어 건강에 왜 특히 유익한지,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이고 안전한지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사실 요즘 오트밀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식탁에 올리자니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정확히 어떤 음식이고 왜 그렇게 건강식으로 불리는 걸까요? 맞아요.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드셔보신 분은 많지 않죠. 오트밀은 귀리라고 하는 통곡물을 부드럽게 찐 다음 얇게 눌러 말린 곡물입니다. 흔히 말하는 시리얼이나 콘프레이크와는 가공 과정부터 다르고 영양 밀도도 훨씬 높습니다. 무엇보다 오트밀이 주목받는 이유는 혈당, 장 건강, 포만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. 이 성분은 장 안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흡착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.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식빵처럼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은 혈당을 확 올려서 식곤증이나 인슐린 분비 과잉을 유발하기 쉬운데요. 오트밀은 이런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유도해줍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식이섬유 덕분에 조금만 먹어도 오래 배가 부르다는 점도 시니어분들에겐 큰 장점이에요.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은 채우고 과식은 막아주는 식사. 그게 바로 오트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에서 오트밀이 건강에 좋다고 하셨는데, 그럼 특히 시니어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네, 오트밀은 단순히 건강식이라는 걸 넘어서 60세 이후 건강관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.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변비, 복부팽만,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오트밀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, 특히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물을 머금고 부풀면서 노폐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. 실제로 평소 배변이 불규칙했던 분들이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거나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는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시곤 하죠.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.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반복하면 당뇨병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, 만성 피로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오트밀은 당지 수지아이가 낮고 같이 먹는 견과류나 요거트, 두유 같은 식재료들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함께 작용합니다. 특히 아침 공복에 밥 대신 오트밀을 드시면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어서 당뇨병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더없이 유용합니다.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. 60세 이후에는 체중이 지나치게 늘거나 줄어도 건강에 부담이 생깁니다. 그런데 오트밀은 적은 양만으로도 배부름이 오래가고 식사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보통 밥 한 공기를 먹고도 간식이 당겼던 분들이 오트밀 한 그릇을 천천히 씹어 드신 후엔 생각보다 속이 든든해서 간식을 찾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. 정리하면 장이 예전 같지 않다, 혈당이 자주 불안정하다, 먹는 양을 줄이고 싶은데 배고파서 힘들다. 이 세 가지 고민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트밀은 꽤 실용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오트밀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? 매번 끓이거나 조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음식은 아닐까요? 좋은 질문입니다. 오트밀은 사실 조리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요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바로 오버나이트 오트밀이에요.
말 그대로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하룻밤 두는 방식인데요. 조리 필요 없이 간단하고 아침에 바로 꺼내 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오트밀 3-4숟가락에 두유나 플레인 요거트를 붓고 아몬드, 호두 같은 견과류 또는 치아씨드,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를 한 줌 넣습니다. 과일은 당도가 낮은 블루베리, 사과, 배, 키위 등을 작게 썰어 넣고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. 다음날 아침에는 꺼내서 바로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약 30초 1분 정도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먹는 게 좋은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. 첫째, 전날 미리 준비해 두니까 아침이 분주하지 않다는 점. 둘째, 조리 과정이 없어서 위생적이고 간편하다는 점. 셋째, 취향에 따라 내용물을 바꾸면서도 건강한 영양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아몬드를 넣고 어떤 날은 꿀 한 방울과 계피 가루를 살짝 더해서 맛을 바꿔보는 식이죠. 특히 혼자 지내시는 시니어분들이나 이른 아침엔 입맛이 없는 분들께는 이렇게 부담 없이 넘어가는 아침 한 끼가 건강 루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팁 하나 더 드리면 가능하면 유리 밀폐용기나 뚜껑 달린 작은 유리병에 1회 분량씩 나눠 만들어 두면 3일치 정도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며 드실 수 있어 식단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오트밀이 꽤 괜찮은 식단 같긴 한데요. 혹시 모든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? 주의할 점이 있다면 꼭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체질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유제품에 민감하신 분들입니다.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죠. 이 경우엔 플레인 요거트 대신 두유, 귀리음료, 아몬드 밀크처럼 식물성 대체 음료로 바꿔주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요즘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두유나 요거트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어요. 두 번째, 토핑은 적당히 넣는 게 핵심입니다. 건강식을 만든다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 오히려 칼로리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꿀, 설탕, 초콜릿칩, 잼, 달달한 시리얼 같은 건 처음엔 맛을 좋게 해주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포만감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무가당 견과류, 씨앗류, 치아씨드, 해바라기씨, 그리고 당도가 낮은 과일, 블루베리, 사과, 키위, 배 같은 걸 소량만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는 양 조절입니다. 오트밀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한두 숟갈 분량으로 시작하시고 며칠간 상태를 보신 뒤에 조금씩 양을 늘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. 실제로 시니어분들 중에는 처음엔 한두 입만 드시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 한 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정리하면 유제품은 대체 음료로, 토핑은 건강한 재료만 적당히, 양은 조금씩 늘려가며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트밀을 부담 없이 꾸준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트밀은 이제 단순히 연예인 식단이나 다이어트 음식이 아닙니다. 특히 60세 이후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기에는 하루의 시작을 바꿔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아침을 거르기 쉬운 생활 리듬, 혈당이나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, 체중이 늘까 줄까 고민되는 마음. 이 모든 지점에서 오트밀 한 그릇은 작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결심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, 그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물론 누구에게나 맞는 음식은 없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내 몸에 맞춰 천천히 시작해 보신다면 오트밀은 어느새 지속 가능한 아침 습관이 되어줄 겁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도 실제로 해볼 수 있고 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
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